선보 중 최종 문제풀이 해설하겠습니다. 자, 일단 맨 처음에 우리가 배웠던 게 하늘은 말 것만이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소설의 특성. 자, 소설은요 있음직한 일을 꾸며 쓴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갈등 양상. 여기에서 문기가 내적 갈등은 다 겪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까지 잘 알고 계셔야 되고, 자, 세 번째는요 인물의 성격. 네 번째는요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어휘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어휘 1930년대 일제강점기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제목의 의미. 특히 이 갈등 양상 잘 보셔야 돼요. 내적 갈등 그리고 외적 갈등, 얘네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까지. 당연히 주제 알아야죠. 주제. 자, 보겠습니다. 1번 문제. 자, 문기의 심리 상태로 가장 적절한 게 뭐냐 그랬는데, 지금 며칠 전에 샀던 공과 쌍안경을 숨겨놨거든요. 근데 없어졌어. 어떻게 써요? 초조하겠죠. 정답 5번입니다. 숙모의 눈치를 살피면서 마음속으로 거지가 가져갔나? 어떻게 된 거지? 여러 가능성을 떠올리고 있어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문기가 고깃간에서 돈을 받았을 때 느낀 감정으로 적절한 거. 왜? 숙모가 고깃간 가서 고기 사오라고 했는데 거스름돈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내가 1원을 낸 게 아닌가? 뭐지? 하면서 당황스러워. 5번. 자, 근데 그거를 이제 혼자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수만이한테 말해버리죠. 자, 수만이의 행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정답 몇 번이야? 4번이죠. 코치하잖아. 일단 원래 잔돈만 줘봐 숙모에게. 근데 별일이 없으면 나한테 와. 할 계획이 있으니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나락으로 가는 거죠. 그렇지? 3번의 정답 4번. 수만이는요 계획적이고 약삭빠릅니다. 4번. 문기의 심리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게 뭐냐 그랬는데 5번이에요. 책임 회피 심리를 통해서 죄의식을 약화시키려 한다. 돈은 문기가 쓰자고, 아니 수만이가 쓰자고 한 거니까 나는 잘못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합리화하고 있죠. 5번. 자, 다음 중 문기의 행동에 가장 잘 드러난 갈등 유형은 내면의 갈등. 내적 갈등은 나 혼자 욕구가 충돌하는 겁니다. 그치? 자, 6번. 문기 삼촌이 문기에게 한 말의 의도로 가장 적절한 건 왜 그런 거야? 그쵸. 문기의 잘못을 지적해서 올바르게 잘 살라고. 그치? 7번 보세요. 문기의 행동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뭐냐 그랬는데 결국 마지막에 잘못을 뉘우치고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죠. 그쵸? 자, 정답 4번입니다. 문기는 약간 성격이 순진하고 소심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잖아요. 그쵸? 깨달으면서 되게 고통스러워하죠. 그것들. 자, 지문이 엄청 기네요. 그쵸? 지문이 엄청 깁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문기가 환등틀을 사러 가지 않겠다고 한 이유로 적절한 거. 왜 그래? 그 서로 환등틀 사가지고요 애들한테 보여주면서 용돈 벌자 그랬는데 삼촌한테 걸리기도 했고 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5번. 다시는 잘못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안 하겠다고 이야기한 거야. 자, 9번. 수만이의 행동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뭐냐 그랬는데 문기의 잘못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캐릭터는 아니었죠. 끝까지 집요하게 쫓아가서 괴롭혔잖아. 9번의 정답 3번입니다. 자, 10번 중요하죠. 하늘의 상징적 의미는요. 하늘은 말 것만, 내 마음은 그렇지 않다. 자, 잘못을 저지른 문기의 마음과 대조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하늘은 정직함, 떳떳함의 회복을 상징합니다. 10번의 4번. 됐죠? 자, 인물의 성격, 인물의 심리 변화까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품사를 우리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했는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품사 체계를 외우셔야 됩니다. 품사라는 것은 성질이 공통된 단어들을요 기준에 맞게 모아놓은 게 품사입니다. 자, 그래서 그 기준이 뭐냐? 첫 번째,
형태, 기능, 의미, 감기에 걸려서 마스크를 뺄 수가 없었어요. 마스크 좀 양해해 주세요. 자, 형태는요. 문장에서 모양이 변하냐 변하지 않느냐. 안 변하면 불변어, 변하면 가변어. 기능은요.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느냐야. 그러면 몸체 역할을 하는 체형, 다른 말을 꾸며주는 수식어, 다른 말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관계형, 다른 말과 아무런 관련을 맺지 않는 독립어. 가변어는 용언. 그치? 자, 여기서 관계어는 조심해야 돼요. 관계어 중에 가변어가 하나 있죠. 뭐? 서술격조사. 이다. 얘는 활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체어는요. 명사, 대명사, 수사. 사람, 대상의 이름, 명사를 대신하는 말, 수량이나 순서. 수식어는요. 관형사, 부사. 관형사는 체어를 꾸며주고 부사는 뒤에 용어를 꾸며줍니다. 자, 그리고 관계어는 조사, 독립어는 강탄사, 용어에는 동사, 형용사. 자, 동사는요. 움직임을, 형용사는 상태나 성질을. 자, 잘 보세요. 동사, 형용사를 구별하는 방법 우리 배웠지. 현재 시제 는이 되면 동사, 안 되면 형용사. 명령 그리고 청유가 되면, 활용이 되면 동사, 아니면 형용사입니다. 먹는다, 먹어라, 먹자 되죠. 예쁜다, 예뻐라, 예쁘자 안 돼요. 형용사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동사, 형용사 구별할 때 헷갈리면 요 는을 또는 이 니은을 넣으세요. 어색하면 형용사. 요거 조심하시고, 또 하나. 요 관형사. 관형사랑 대명사, 관형사랑 수사. 요거 잘 구별하셔야 돼요. 잘 보세요. 자, 그 사람. 그가 간다. 1번, 2번. 그 똑같죠? 하나는 관형사, 하나는 대명사야. 뭐가 관형사야? 여기죠. 뒤에 체어를 꾸며줬잖아. 그치? 그리고 관형사는요. 이렇게 조사가 붙을 수 없어요. 띄어쓰기 되어 있고. 자, 그럼 두 번째. 수사와 구별해 봅시다. 둘이 간다. 두 사람. 둘 다 숫자죠. 그치? 하나는 관형사, 하나는 수사예요. 뭐가 관형사야? 얘가 관형사네. 띄어쓰기 되어 있고 뒤에 체형 꾸며주고 있죠. 얘는 사람의 머리수잖아. 그쵸? 그래서 조사 붙어 있고 얘는 수사. 이렇게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11번. 자, 품사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자, 정답 몇 번입니까? 자,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어 놓은 단어의 갈래 맞고 기능이 9개의 품사가 아니라 의미가 9개네. 그치? 니은 땡. 문장에서는 체현, 수식원, 독립어는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그쵸? 얘는 불변어지? 불변어. 가변어는 용언입니다. 품사를 분류하는 기준에는 형태, 기능 특성이 아니라 형태, 기능, 의미네. 틀렸네. 정답 2번. 11번 같은 문제는 내신 유형이에요. 뭐 100% 나와요. 잘 알고 계셔야 돼요. 특히나 우리 친구들이 헷갈려해. 형태로는 2개, 불변어, 가변어. 기능으로 5개, 의미로 9개. 근데 시험에는 의미상 5개로 나눌 수 있다. 뭐 형태상 9개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헷갈리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 분류 기준까지. 자, 밑줄 친 단어 중 품사가 다른 게 뭐예요? 다 기본형으로 바꿔야 돼요. 좋다, 많다, 부드럽다, 물다, 맛있다. 자, 그러면 4번만 동사네. 그치? 왜? 는 들어갔을 때 안 되죠. 좇는다, 맞는다, 부드럽는다, 문다 되네. 맛있는다 어색하잖아. 4번만 동사. 자, 13번. 셋, 길, 스승, 행복, 첫째 전부 다 체언이네. 체언은 여기죠.
명사, 대명사, 수사. 자, 근데 3번 보세요. 문장에서 다른 단어에 얽매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이는 건 감탄사, 독립어이에요. 4번이 틀렸습니다. 14번. 자, 용어를 꾸며주는 거 뭐라고 그랬어, 선생님이? 용어를 꾸며주는 거 부사라 그랬죠. 자, 부사 있는 문장 골라보세요. 4번이래요. 정말 좋아. 좋다가 형용사잖아. 그치? 그 앞에 좋긴 좋은데 정말 좋다. 자, 부사가 들어간 건 4번입니다. 얘는 빵점 방지용입니다. 자, 15번. 자, 보기 문장에 쓰인 단어를 적절하게 분석하지 못한 게 뭐예요? 3번 보세요. 운동화는 운동화인데 새 운동화래 체형 꾸미고 있잖아. 얘는 그럼 뭐야? 관형사죠. 관형사. 그치? 정답 3번입니다. 자, 16번. 대명사가 가리키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16번에 3번 보세요. 여기에서 우리는요, 지하, 정원, 민재지. 그치? 서로 선물 사러 가는데 서로가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정답 3번입니다. 자, 다음 밑줄 친 단어 중 사람이나 사물의 성질을 나타내는 것, 즉 형용사인 거 고르래요. 1번. 자, 18번 보겠습니다. 기억, 니은. 여러분 잘 보세요. 다섯이다. 뒤에 조사 붙었잖아. 서술격 조사. 그럼 다섯은요, 얘는 수사야. 나는 귤을 5개 먹었다. 개. 의존명사입니다. 5개. 개를 꾸며준 관형사야. 정답 3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다른 말을 꾸며준다라고 말했는데 뭐만? 니은만. 얘만 관형사야. 기억은 수사야. 19의 명수니까. 19번. 자, 밑줄 친 단어를 품사의 특성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한 게 뭐예요? 부지런하다, 예쁘다, 멋지다, 착하다, 전부 다 어때? 형용사잖아. 형용사는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명령, 청유 안 돼. 그치? 그러면 사다. 얘는 동사니까 되겠다. 5번이 답입니다. 기침이 자꾸 나오네. 잠깐만. 자, 그러면 20번. 자, 밑줄 친 단어의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거. 뭡니까? 4번. 이야, 이 감탄사잖아. 그치? 사람 이야, 이렇게 부른 게 아니야. 감탄사입니다. 20번의 정답 4번. 됐죠? 자, 아이고, 이번에 중요한 품사, 문법이 품사랑 단어 짜임이랑 지금 다 들어가 있어서 조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힘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단어의 짜임입니다. 형태소가 뭔지, 그쵸? 단어가 뭔지 아셔야 되겠죠? 형태소는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입니다.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거, 그쵸? 단어는요, 홀로 쓸 수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를 이야기해요. 품사가 다 단어입니다. 근데 조사는요, 홀로 쓰일 수 없죠. 얘는 체연에 붙어서 쓰잖아. 그럼 단어가 아닌가요? 아닙니다. 단어가 맞습니다. 자, 조사는요, 그래서 앞말과 쉽게 분리되는 말도보다 단어예요. 단어는 홀로 쓰일 수 있는지, 홀로 쓰일 수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이자 앞말과 쉽게 분리될 수 있는 것이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형태소로 가볼게요. 얘를 우리가 또 분류할 수 있죠. 자립성 유무에 따라 자립 형태소, 의존 형태소, 그 다음에 실질적인 의미에 따라 실질 형태소, 그리고 형식 형태소,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른 색깔로. 꽃병, 지우개. 자, 자립 형태소 뭐가 있을까? 꽃, 병, 그쵸? 의존은요, 지우, 개.
의존 형태소에는 붙임표, 조사에는 붙이지 않습니다. 자, 실질 형태소는 꽃, 병, 지우, 그치? 예, 용어 어간이죠. 어근입니다. 형식은 혼자 아니죠. 개, 요거 하나는. 자, 얘는 여러분들 전미사입니다. 접사. 얘는요 무엇을 하는 도구예요. 무엇을 하는 도구. 그래서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다음 단어는 우리가 어근과 접사로 나누죠. 그치? 어근은 중심 부분입니다. 실질적인 뜻을 갖고 있는 중심 부분. 접사는요 어근의 뜻을 한정하는 주변 부분입니다. 그래서 얘는 홀로 쓰일 수 없어. 알겠지? 어근은 홀로 쓰일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 이게 어근인데 혼자 못 쓰이잖아. 그쵸? 자, 그래서 단어는 어근이 하나 있는 단위로 복합어. 복합어는 다시 파생어, 합성어. 합성어는 어근. 파생어는 어근접사, 접사어근. 앞에 붙으면 접두사, 뒤에 붙으면 접미사. 단위로는 어근 하나 있는 거. 자, 그리고 또 뭐 배웠어? 생활 배웠죠. 자, 생활은 새로운 문물이 들어오거나 또는 뭐 새로운 물건이 생겨났을 때 생활이 생겨요. 그치? 기존에는 파생, 합성에 의해서 우리가 생활이 만들어졌다면 요즘에는 글자 결합이에요. 먹방, 인강, 앞글자 딴 거. 그쵸? 엄빠, 쫄뽑기 이런 것들은 단어의 일부를 딴 거죠. 이런 것들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보겠습니다. 자, 21번이네요. 자, 기억을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로 구분한 게 뭐예요? 자, 그러니까 아이가 맨발로 뛰었다 해서 실질 형태소는 아이, 발, 뛰. 형식은 가, 맨, 로, 얻다, 뛰었다 세 개 단어 넣어야 돼. 정답 5번. 자, 단어의 짜임,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4번 틀렸네. 길이는 얘 접사야. 파생어입니다. 길이가 빠져야 돼요. 22번에 4번. 23번. 새말 형성 원리 정리한 건데 적절하지 않은 게 뭐예요? 5번. 그 리을 틀렸죠. 4번. 되도록 외국어를 활용하라고? 땡. 되도록이면 우리말을 써야죠. 그치? 그래서 24번의 정답 4번. 자, 24번. 기역 니은에 들어갈 말을 알맞게 짝지은 게 뭐예요? 자, 일단 기역은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 형태소분. 반면 단어는 문장에서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이네요. 그쵸? 그럼 정답 4번. 25번 보세요. A의 개수.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지 않고 형식적 의미나 문법적 기능을 한다. 그러면 형식 형태소 고르면 되겠다. 아이가의 가, 맨발의 맨, 맨발로의 로. 그쵸? 그리고 얻다. 5개. 정답 4번입니다. 자, 26번. 형태소를 바르게 분석하지 못한 기호를 쓰라 그랬는데 정답 몇 번이니? 3번. 디귿, 리을, 높, 이다, 먹, 얻다. 3개로 다 나눠야 됩니다. 26번에 3번. 자, 27번. 단어의 짜임이 나머지와 다른 거. 2번만 합성어네. 나머지는 다 파생어입니다. 27번에 2번. 어근이야. 자, 28번. 적절하지 않은 거. 5번 틀렸네요. 천둥과 달리 한겨울은 문법적 의미를 더해주는 접사가 결합되었다. 요 한겨울의 한은요, 한창인, 한가운데라는 뜻이거든요. 얘는 문법적인 의미보다는요, 조금 부가적인 의미를 더했다고 보셔야 돼요. 5번입니다. 자, 그리고 보기 1의 단어들을 보기 2의 기준에 따라 알맞게 분류한 게 뭐냐 그랬는데 정답 1번이네. 분류 기준 보세요.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네는 단일어, 아니오는 복합어. 1번이네요. 1번. 그치? 얘는 단일어, 아니오는 복합어. 30번 보겠습니다. 자, 보기 속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게 뭐니? 생활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나요? 5번이 맞네요. 파생이나 합성 또는 여러 단어를 한 단어로 줄이는 방식 또는 뭐 우리말을 뭐 단어별로 뭐 결합하거나
30번에 5번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립성 그리고 이제 의무 유무에 따라 이렇게 형태소를 잘 나눌 수 있는지, 또 단어를 보고 얘가 단일어인지 복합어인지, 복합어라면 파생어인지 합성어인지를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다음은 기본적으로 품사에 대해서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단어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 단어는 무슨 품사인지를 알아야 되겠지. 그치? 거기까지 가야 돼. 자, 텃밭 만드는 거죠? 학교에 텃밭 만드는 거. 그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장하는 글쓰기. 자, 주장하는 글쓰기에서 맨 처음에 계획할 때 문제 상황을 살펴봐야 돼요. 그치? 자, 문제 상황을 살피면서 뭘 정해? 주장을 정하는. 자, 두 번째는요, 내용 생성. 자, 내용 생성할 때는요, 다양한 매체에서 자료 수집해야 돼요. 그쵸? 자, 그래서 자료를 수집해서 우리가 근거로 활용해야 되는데, 다양한 매체에서의 자료 수집. 자, 근거를 활용할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첫 번째는요, 주장과 관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출처가 믿을 만한지 알아야 되죠. 신뢰성. 세 번째는 객관성. 자료가 정확해야죠. 요거 세 개가 다 만족돼야지만 근거로 쓸 수 있다. 그치? 자, 그리고 내용 조직할 때 내용을 조직한다는 건요, 여러분들 그 서문결 처음 중간 끝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짜임새 있게 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써? 개요 작성. 이 개요 작성은 글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주고 글을 짜임새 있게 쓸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부분이 들어가진 않았는지, 또는 필요한 부분이 빠지진 않았는지, 또는 순서가 적절한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자, 내용 조직까지 했다면 진짜로 써야죠. 표현하기. 자, 진짜로 글을 씁니다. 글쓰기. 자, 글을 쓸 때 첫 번째, 모호한 표현 안 돼요. 이럴 것도 같고 저럴 것도 같습니다. 이런 표현들. 두 번째는요, 단정적인 표현. 반드시, 꼭 이런 말들. 자, 세 번째는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표현. 자,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또는 그런 친구들 정말 극혐입니다. 이런 표현은 안 쓰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쳐쓰기. 아직. 자, 이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이제 잘 기억해 두시고, 여기와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죠. 그치? 여기와 여기. 근거 어떤 거 골라야 되냐, 어떤 표현 쓰지 말아야 되냐, 이 부분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자, 31번. 자, 주장하는 글쓰기에서 주장하는 글에 쓰이는 근거의 기능으로 적절한 건 5번이죠. 주장을 뒷받침해서 글의 설득력을 높인다. 자, 32번 보겠습니다. 주장하는 글쓰기에 대한 순서는 계획하고, 자료 수집하고, 내용 조직하고, 표현하고, 고쳐쓰기. 이 순서입니다. 그렇죠? 32번에 2번. 자, 보기는 주장하는 글을 쓰기 위해 학생이 계획한 자료다. 이를 토대로 글을 쓸 때 글의 처음 부분에 들어갈 주된 내용으로 적절한 게 뭐냐 그랬는데 몇 번입니까? 선생님이 글 처음 쓸 때 문제 상황이랑 주장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치? 4번. 자, 34번. 다음 기억과 니은이 나타내는 주장하는 글의 구성으로 적절한 게 뭐예요? 학교 건물 뒤에 화단이 잡초가 난 채로 방치되어 있대. 이게 문제 상황이겠죠. 그래서 방치된 화단을 학급 텃밭으로 만들면 어떨까? 이게 주장이야. 그럼 정답 3번입니다. 그치?
자, 그래서 실제 글을 썼어요. 한 편의 글을 썼습니다. 윗글에 밑줄 친 기억의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게 뭐예요? 방치된 화단을 활용하여 학교 텃밭을 만든다면 우리의 학교 생활이 더욱 풍성해질 것이다. 자, 몇 번입니까? 1번이죠.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무엇이 좋을지 언급하고 있죠. 1번. 그 마지막 결론에서는요, 항상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36번. 자, 가부터 마의 자료의 종류로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 그랬는데, 지금 여러분들 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다양한 매체에서 지금 자료를 찾았죠. 자료 찾은 것 중에서 요 세 개가 다 만족되는 근거를 골라야 됩니다. 자, 쭉 봤더니 안 되는 거 몇 개 있죠? 일단 나는 개인 블로그 게시판이네. 그치? 그렇다면 뭐가 없어? 출처가 분명하지 않잖아. 그치? 얘는 빼야 돼. 자, 그러면서 쭉 보니까 아이고 라도 안 되겠다. 라는요 지금 보니까 학교 텃밭 교육, 사회 경제적 가치 높다. 얘는 지금 보니까 학교 텃밭 수업이 학생들에게 교육, 건강, 복지, 환경 등의 가치를 알려주어 농가와 관련 산업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 있다. 농가와 관련 산업. 얘는 지금 학교 텃밭을 만들었을 때 어떤 점이 좋은가인데 농가와 관련 산업 활성화 보탬이랑은 관련이 없죠. 그치? 얘는 농촌진흥청이라는 어떤 출처는 믿을만 하지만 어디 갔어? 출처는 믿을만 하지만 주장과 관련이 없는 거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료들을 봤을 때 얘가 왜 근거인지, 근거로 쓸 수 있는지, 왜 얘가 안 되는지 이유까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36번 보겠습니다. 가부터 마 자료의 종류로 알맞지 않은 게 뭐예요? 마는요, 석동현, 오늘부터 처음 텃밭 가꾸기. 얘는 책에서 발췌한 거지 방문조사 기록이 아니야. 그치? 5번 X. 가부터 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사실로 적절하지 않은 거. 사계절마다 다른 텃밭 가꾸는 방법은 여러분 안 나와 있습니다. 2번 틀렸습니다. 2번. 자, 그리고 38번 보세요. 자, 보기와 같은 주제로 주장하는 글을 쓸 때 자료 라를 활용하려고 하는데 라의 적절성을 평가한 것으로 알맞은 게 뭐예요? 자, 자료 라를 봤더니 한국농어민신문이네요. 그쵸? 방치된 화단을 학급 친구들과 함께 가꾸는 학급 텃밭으로 만들자. 근데 왜 활용할 수 없어? 5번. 학급 텃밭을 만들자는 주장과 학교 텃밭 교육의 경제적 가치는 관련성이 떨어지잖아. 또 하나 여러분들 쓰면 안 되는 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뭐? 개인 블로그 안 돼요. 개인 블로그는 누가 썼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출처가 명확하지 않고 그냥 개인의 생각인 거잖아. 그래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까지 이거 잘 기억하시고. 자, 39번. 이 글을 읽으며 할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요. 글 안에 없는 게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거야. 정답 2번이죠. 학급 텃밭 가꾸면 좋은 점 들어가 있고 방치된 화단을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을지 들어가 있고 텃밭 체험을 통해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을까? 친해질 수 있다라고 아까 자료에서 봤죠. 그리고 학생들의 스트레스도 줄일 수 있다고 나와 있잖아. 그래서 본문에서 찾을 수 없는 건 뭐야? 라는 거야. 정답 2번. 자, 그리고 선생님이 요거 강조했죠. 기억을 고쳐 쓰려 할 때 여러분들 여기서 38번, 40번 문제 잘 보셔야 돼요. 자, 누구에게나 반드시 큰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다. 얘를 고쳐 써야 되거든요. 그 까닭으로 알맞은 게 뭐냐? 단정적 표현 쓰지 말라 그랬잖아. 그래서 누구에게나 반드시 지우시고요. 큰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다만 들어가면 돼요. 그치? 여기만 들어가면 됩니다. 요거 잘 기억하시고. 자, 그 품사에서 여러분들 아까 선생님이 그 동사, 형용사 구별하는 거 있죠. 그거 좀 염려가 돼서 그거 다시 한번 할게. 동사, 형용사. 자, 동사, 형용사는요 용언입니다. 그래서 문장에서 쓰일 때 뭘로 쓰여? 서술어로 쓰여요. 그치? 자, 일단 의미에서 차이가 있죠. 얘는 움직임. 형용사는 상태나 성질.
그리고 현재 시제 는이나 니은이 들어갈 수 있느냐. 그래서 먹는다. 되죠? 간다. 되죠? 근데 형용사 예쁜다. 이런 말이 어딨어? 안 됩니다. 그렇지? 현재를 드러내는 오늘 선이 잘 그어지네. 자, 명령 먹자. 아니구나. 먹어라. 가라. 되죠? 얘는 돼. 근데 예뻐라. 안 됩니다. 안 돼요. 자, 청유. 청유는 너랑 나랑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먹자, 가자 돼요. 그런데 예쁘자, 착하자 이런 거 안 되죠. 그렇지? 자,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동사, 형용사를 구별하는 거. 현재를 드러내는 는, 명령, 청유와 동사는 활용이 가능하지만 얘는 안 된다. 그렇지? 잘 보시고. 또 하나. 활용이라는 말. 잘 보세요. 얘는 동사죠. 그치? 근데 활용한다는 말은요. 먹다, 먹자, 먹어라, 먹니, 먹어서 등등등등. 어때? 안 바뀌고 계속 바뀌죠. 그치? 얘가 기본형이야. 용언, 어간, 즉 안 바뀌는 걸 우리가 어간이라고 그러고 뒤에 바뀌는 부분을 어미라고 그래요. 어간의 어미가 계속 갈아드는 것을 우리가 활용이라고 합니다. 그치? 활용. 요것도 잘 기억해놔야 돼. 아, 먹다. 용언, 어간에 다 붙은 건 기본형. 그리고 얘는 어간. 실질적인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어간은 모양이 바뀌지 않아요. 먹. 근데 뒤에 어미는요. 얘는 실질적인 뜻이 없어. 바뀌어요. 계속 바뀌어요. 용언, 어간의 어미가 갈아드는 것을 우리가 활용이라고 하고 용언, 어간에 다 붙은 건 기본형. 그 밑에 것들은 우리가 활용형이라고 그래요. 활용형. 그치? 요거 잘 기억하시고 요거는 이제 기본이죠. 기본. 자, 그리고 또 걱정이 돼서 아까 잠깐 설명했는데 관형사와 대명사 구별 그리고 수사 구별하는 거 잘 보세요. 그가 간다. 그 사람 띄어쓰기 되어 있고요. 뒤에 체원이 와서 꾸며주면 얘는 관형사야. 근데 얘는 조사가 붙어 있고 누군가를 대신한 말이잖아. 그래서 얘는 우리가 대명사라고 해요. 잘 구별해야 돼. 자, 또 하나. 아까 나왔던 문제죠. 그리고 자, 명사야. 의존명사. 걔는 걔인데 5개네. 그래서 뭐 한 거야? 꾸며준 거야. 얘는 관형사. 얘는 5이 산대요. 그치? 사람의 명수잖아. 얘는 수사. 요거 잘 기억하세요. 알겠지? 요거 친구들이 이제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그 단어에서 단일어, 파생어, 합성어 구별하는 것까지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해설 강의 마치고요. 시험 잘 보세요.